최강야구가 끝났습니다. 네. 정프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지훈련지가 제주도였어요. 전지훈련이라기보다는 시상식도 하고 이제 야유회 같은 느낌의 그런 거였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제주항공을 타고 갔는데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제주도 갔습니다. 근데 어떤 걸 기획을 했을까 했었는데 저는 축구? 막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네. 발야구 하고 뭐 줄넘기 네, 하고 네. 족구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너무 재밌게 하여튼 잘하고 왔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최강야구의 장시원 PD, 네. 장시원 단장님이죠. 네. 만났잖아요. 네. 정말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번 야구시다를 통해서 장시원 PD와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장시원 PD가 이제 조건이 영상 찍지 않는 걸 조건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사진 촬영만 하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장시원 PD의 워딩을 저희가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영미 기자가 되는 겁니다. 장시원 단장 PD가 되는 거고. 네. 네. 초기 기획 단계에서 구상했던 선수단 구성은 시나리오가 있었습니까? 네. 처음 생각했던 것은 감독 김성근과 4번 타자 이승엽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시어부 때 이경규 선배가 이승엽 선수와 인연이 있어서 미리 사전 조사를 했고요. 인품이 좋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김성근 감독을 섭외하려고 했지만 당시 소프트뱅크 구단과 계약 연장이 되면서 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번 타자로 영입을 하려고 하다가 감독 이승엽이 된 거죠. 하지만 김성근 감독과 4번 타자 이승엽은 지금도 꿈꾸는 시나리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퇴한 선수들 섭외가 어렵진 않았습니까? 섭외 과정에서 야구만 잘하면 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선수들로부터 승부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섭외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고 정성훈 선수 정도만 고민 끝에 합류를 선택했습니다. 첫 방송 직전에 타 방송사죠? 네. 백투더 그라운드. 그 다음에 또 청춘야구도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까? 야구는 소재일 뿐 최강야구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스토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도시어부를 통해서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신경 쓰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물어봤어요. 한간에 백투더 그라운드에 나왔던 선수들을 영입하지 않는다. 최강야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타 방송사에 나왔던 멤버들을 배제하는 건 전혀 아니다. 최강야구는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는 예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로지 그냥 이기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서 경기 규칙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기획했습니까? 뭐 7할이라든지 네, 한 시즌 30경기, 네. 10경기 기준 7할 미만 승률 시 방출 선수 규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장시원 PD 혼자 결정했다고 해요. 최강 몬스터즈 팀에 대한 목표는 있어야 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팀의 승률을 확인하니 대략 6할 때 승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앞에 최강자가 붙었지 않습니까? 최강팀 기준에 어울리기 위해서는 승률이 7할이 필요했습니다. 선수단이 한 주에 한 번 녹화를 하게 되면 1년에 30경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계산해보니 21승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30경기 21승 10패면 패지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장시현 PD한테 본인이 그 규칙을 세웠잖아요. 네. 그 규칙 세운 거 후회한 적 있냐라고 네. 물어봤잖아요. 네. 장시현 PD가 내가 내 발등 내가 찍는구나. 뒤지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출 결정전이라고. 10경기째 방출 결정전, 네. 20경기 때 방출 결정전, 31경기째 폐지 결정전이었습니다. 네. 그쵸? 야, 이건 뭐 드라마를 쓰레도 이렇게 못 씁니다. 네. 짜고 하는 것이 아닌데 촌스러운 대본처럼 모두 들어맞았습니다. 이래서 사실 약간 각본선도 있었어요. 마치 내 뒤에 뛰어난 어떤 누군가 어떤 연출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장시현 PD의 말이에요. 이거 나를 찍는 건가? 마치 트루먼쇼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강릉 영동대전 두 번째 경기 패배 후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거실을 앉지 않고 2시간 정도 빙빙 돌았다고 했죠. 네. 당시 처해진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극적이었기 때문에 PD 입장에서는 드라마 같은 그 영상들이 너무 좋았지만 스태프들 음료에 걸리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굉장히 컸다고 하고요. 경기에서 패했을 때 김성근 감독님이 많이 힘들어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토브리그 명대사 글귀 가운데 관중은 감독 책임이지만 성적은 단장 책임이다. 결과가 안 좋더라도 감독님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강릉 영동대전 패배 후에
모든 책임은 자신한테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장시현 PD가 스태프들한테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는데 스태프들은 또 장시현 PD 눈치를 엄청 봤다고 하죠. 그럼요. 정말 실패를 했다면 폐지됐을까요? 30번째 경기 연천 미라클전을 앞두고 JTBC 이수영 대표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죠. 네. 장 PD 데스매치라며 어떻게 할 거야? 장 PD의 워딩입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이긴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31번째 엔드게임을 앞두고 또 이수영 대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다 좋은데 혹시 지면 클로징 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 한 통 해줘라. 나랑 장 PD가 JTBC 뉴스에 나가서 대국민 사과까지 하자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시현 PD는 이수영 대표한테 여기서 지면 폐지입니다. 최강야구의 스토리의 핵심은 진정성인데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됩니다. 대표님이 모든 결정을 장 PD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직관대회 최종전에 임원진이 다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강릉 영동대전부터 엔드게임까지 약 2주간 인생에서 장시현 PD는 스스로 힘들고 정말 겸손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좀 이제 뒷 부분은 너무 어려운 팀 말고 조금 우리가 전력이 좀 약한 팀을 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강야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네. 근데 장시현 PD는 군산 상일고전 이후에 6경기 일정을 모두 확정시켰잖아요. 네. 그때 경기 끝나고 다 발표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한 이유가 본인이 그렇게 안 했다면 자신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일부러 경기 일정을 다 확정을 해서 다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잔인하지 않나요? 내부에서는 타협 좀 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네. 최종전 승리 이후에 정말 좋아하는 모습이었는데 마지막 경기 후 기분이 어땠습니까? 강릉 영동대전 이후에 PD, 작가 등 제작진 분위기가 매우 가라앉았습니다. 매주 촬영 회의가 있는데 제작진에게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경우만 대비한다. 지면 내가 알아서 할게. 지면 안 해도 되는데 일단 플랜카드나 트로피, 세리머니는 다 준비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리머니나 플랜카드 이런 거 준비하는 게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시현 PD 입장에서는 이거 다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게 되면. 네. 그래도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라 라고 했다고 하죠. 이승엽 초대 감독에 이어 김성근 감독님은 어떻게 섭외했습니까? 이승엽 감독의 두산 감독 선임 소식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이승엽 감독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을 때 대충 느낌은 왔는데 굉장히 절망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해도 되지만 당시에는 서운한 감정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승엽이 없는 최강야구, 최강몬스터즈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거죠. PD의 관점으로 봤을 때 대중적 인지도를 갖추는 한 명이 필요했는데 이승엽 감독의 하차한 순간 최강야구는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을 했다는 게 장시현 PD의 당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원정, 부산 어느 팀이랑 경기했을 때요? 부산고등학교죠. 네. 부산고등학교와의 원정 경기 때 김성근 감독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소프트뱅크에서 이제 재계약 안 한다. 그 소식을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장시현 PD가. 이거다. 최강현 야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김성근 감독이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원래는 최강야구 제작할 때부터 김성근 감독 모시고 싶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 촬영이 끝난 후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메인 작가한테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부산에서 바로 후쿠오카로 갔다고 하죠. 자신이 아는 지인이 김성근 감독이랑 또 아는데 이렇게 저녁 자리만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김성근 감독과 식사 자리에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김성근 감독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다음은 아침에 고민하겠다. 좀 약간 변화가 있죠, 감독님이. 그리고 나서 2, 3일 후에 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프로는 김성근 감독의 합류를 좀 미리 알고 있었나요? 아니 몰랐습니다. 왠지 완전 속았습니다. 아니 네. 소프트뱅크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드렸더니만 오보다. 오보기 때문에 그런 일 없다. 계속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때 장 PD님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고를 때리시는 순간에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죠. 네. 그때 감독이 나타나실 때 저랑 감독님의 신뢰도가 이거밖에 안 됐나 싶을 정도로까지 조금 놀랬습니다. 네. 네. 김성근 감독님과 함께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좀 없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구인인 선수들이 감독님을 어려워했습니다. 이승엽 감독 때와는 다르게 정말 훈련 많이 했잖아요. 훈련 촬영만 128번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감독님은 훈련은 똑같이 하시는 거고 스태프는 그에 맞춰서 나가야 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매번 나갔습니다. 저와 메인 작가가 훈련할 때 가면 감독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장시현 PD가 한 번도 안 빠져 다 나왔다면서요. 정말 중요한 일 말고는 다 나오셨어요. 네. 메인 작가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 편집을 본인이 했다고 합니다. 그냥 본인이 찍고 본인이 그래야지 딱딱딱 끊어갈 수 있으니까. 장시원 PD랑 차윤진 작가가 둘셋 촬영하고 있어요. 김성근 감독님과 갈등은 어떻습니까? 네, 감독님의 어떤 그런 승부근성 또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점 이런 게 장시현 PD랑 정말 많이 흡사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감독님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리더로서 감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도 보였습니다. 감독님의 마지막이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뿐입니다. 이대호의 합류도 상당히 화제가 되었는데 네. 이대호 선수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영입할 수 있었나요? 네, 2022년 부산고, 예, 그 부산고 원정 경기, 원정 촬영이 끝난 후에 이대호 선수를 따로 만났습니다. 이대호 선수로부터 출연 승낙을 받았고, 그 다음에 김성근 감독을 섭외하려고 후쿠오카를 갔던 거죠.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님만 오시면 최강야구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23 시즌 엔드게임만큼 당시엔 정말 간절했습니다. 부산 원정이 저희가 1박 2일이었으니까 이대호를 영입하는 데는 되게 짧은 시간이 걸린 거네요. 금방 이대호를 뭐 섭외를 받은 거죠, 그죠? 네. 감독님만 3, 4일 걸렸는데,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대호 선수가 사실 바로 직전까지 현역으로 뛴 4번 타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면 좀 최강야구 전력이 너무 막강해지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이 야구가 한 명으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좀 엄청난 투수라면 모를까 최강 전력, 최강 4번 타자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또 설명을 했었죠. 그렇다면 2023 시즌 네. 선수 구성과 출전 시간 배분에 있어서 아쉬움은 좀 없었습니까? 연출자로서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구에서도 단장이 현장에 간섭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장시현 PD는 프로 야구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야구에서도 단장이 현장에 간섭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독님이 그 부분을 의식해서 주변에서 말이 많다라고 김성 감독님이 먼저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용하는 쓸럼쓸. 네, 네, 네. 감독님께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방송은 제가 알아서 하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면 좋겠지만 경기에서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 자체가 win or nothing입니다. 개인적으로 연출자가 현장에 개입하는 건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부담이 됐다면 감독님과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전 못하는 선수들에게는 감독님께 능력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기력으로 신뢰를 받는 게 아마추어, 프로, 그리고 최강야구 모두 똑같습니다. 최강몬스터즈 선수단 구성에 있어가지고 아마추어 선수들의 존재감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그렇죠. 영건주 선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은퇴 선수들만으로는 좀 부족했습니다. 유격수 자원이 없어서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들 혼합하는 구성을 생각했고요. 아마추어 선수들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마치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말이죠. 그리고 드래프트에서 그 결과물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 감동이 컸습니다. 지금도 그 선수들이 계속 자신의 피칭 영상도 보여주고 타격 훈련 영상을 보여준다고 해요. 최강 야구가 낳은 상징 같은 존재들입니다. 또 장시현 PD 지인 중에 한 분이 자신의 딸이 기아 타이거즈 윤영철 선수의 팬인데 최강 야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 딸과 대화가 없었다가 최강 야구 덕분에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다라고 해서 자신도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좀 감동했고 보람도 느꼈다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최강 몬스터즈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학생들은 드래프트에서 한 번씩 실패를 겪은 선수들이죠.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찬란한 과거 속에 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장시현 PD 생각이었고요. 몬스터즈 멤버들 나이대가 이제 아빠들 나이잖아요. 그래서 감동적인 면이 있다라는 게 장시현 PD 설명이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직관 경기를 볼 때마다 가장 놀라운 거는 시구자 섭외입니다. 어떻게 섭외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김하성, 이현희 선수 섭외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잖아요. 몬스터즈 선수들의 인연을 활용해서 쉽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이태근 선수와 친하고 이현진 선수는 송승준 선수와 친했습니다. 전화 한 통에 모두 와 주셨습니다. 단번에 수락했는데 그만큼 최강야구에 대해서 좋게 봐줬다는 거고요. 너무 고마웠고요. 역시 메이저리거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잠실 야구장에서 최강 몬스터 유니폼을 입고 시구한 것이 정말 신기했는데 시구 뒷 얘기를 좀 전해주십시오.
처음에 봤을 때 정말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팬이라 신기하기도 했었죠. 편집할 때 등번호 99와 팀 로고가 보이게끔 CG도 사용하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몬스터즈의 99번은 비워두고 싶습니다. 그 몬스터즈 유니폼을 입고 있는 그 마운드에 서 있는 그 장면 정말 특별했습니다. 우리 한국 KBO 리그의 자완 트리오 3인방 누구죠? 유현진, 김광현, 양현종이죠. 네, 이들이 나중에 선수생활 다 은퇴하면 그때까지 최강야구를 계속 하고 있다면 이들 다 몬스터즈에 뛰게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대현 선수가 사선발도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대현 선수가요? 뭐 신지영은 던질 일 있겠습니까? 2024 시즌 트라이아웃의 경우에 오직 포지션이 투수, 3루수, 유격수, 외야수, 포수입니다. 최소 모집 인원이 5명인 것으로 보이는데 선수단의 변화의 폭이 클 예정인가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왜냐하면 정프로도 그렇고 저 주변에도 이 트라이아웃 간다는 선수 출신들이 많지 않아요? 네, 많은데 네. 저는 이루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이루수는 네. 안 뽑잖아요. 그러니까요. 큰 부담이 없어요. 네. 네, 투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장시현 PD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독님과 레전드 선수들이 알아서 뽑을 것입니다. 저는 지켜보다가 정말 아쉽다 하는 선수가 나온다면 돈을 더 쓰더라도 뽑으려고 합니다. 주변에 정말 야구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출 선수 관련해서 요즘 너무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감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선수를 영입하게 된다면 내보내야 하는 선수들이 나올 텐데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최강야구 처음 촬영할 때는 야구장 섭외하는 것도 힘들었고 최강야구 뭐 좀 그랬다면서요. 네. 그런데 최강야구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프로팀에서도 연습 경기 갖자 2군 팀이랑 이런 연락도 정말 많이 오고 야구장 섭외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다고 하죠. 제가 어떻게 고척돔을 사용할 생각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야구장이 정말 중요하다. 선수, 출연자, 스태프들 모두를 몰입하려면은 좋은 야구장, 좋은 무대에서 해야 된다는 게 자신의 지론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 1구상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강야구가 예능을 넘어서 대중성까지 인정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정말 기뻤고 김성 감독님이 7살, 8살 어린아이가 자신을 알아보고 사인 요청을 할 때 그게 너무 신기했다고 말씀을 그렇죠. 하세요. 그리고 인터뷰 때마다 자신을 소개하는 게 최강야구의 김성 감독입니다 라고 했을 때가 정말 감사했다는 게 장시현 PD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70살이 넘게 차이 나는 이제 어린 꼬마가 와가지고 성근이다 사인해주세요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2024 시즌 외국인 선수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소문에는. 그랬더니 외국인 선수라고 해서 안 뽑지는 않는다. 우린 경계가 없다라고 했고요. 좋은 선수라면 언제든지 환영이고 해외에서의 경기 역시 가능하다. 도대체 어느 강팀을 또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까지 또. 해외로 가는 것 같은데요. 머리 아픕니다. 네. 최강야구에 대한 비판으로 심판 판정 개입 또는 경기를 짰다는 음모론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장시현 PD는 개인적인 성격상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콜드패를 당하고 말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모욕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자신은 심판진과도 접촉하지 않습니다. 최강 몬스터즈는 선수뿐만 아니라 2023 시즌을 통해 김문호, 이대현의 부인 성민정 트루디 씨 인기도 상당한데요. 선수단의 가족까지 뜨거운 화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 분 다 진심인 것이 보였습니다. 트루디 씨는 정말 순수한 분입니다. 그냥 남편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성민정 씨는 연습할 때 만나서 이야기 3마디 나눴는데 이 사람은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현역만사 하겠냐고 물어봤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문호 선수도 성민정의 남편 김문호라는 소개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장시현 PD에게 최강야구란? 이거 대답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한참 고민하다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다. 삶의 전부입니다. PD와 단장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점점 PD 마인드가 없어지고 팀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단장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자로서 메인 작가와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실점할 때 분노하고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어쨌든 즐겁습니다. 최강 야구도 좋지만 최강 몬스터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최강 몬스터즈는 세월과의 싸움입니다. 감독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진도 같은 야구를 어떻게 재미있게 표현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획을 좀 잘못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면
팀이 약해지는데 최강 몬스터즈한테 가장 적은 세월이라는 이야기도 설명을 했습니다. 장시현 PD는 좀 운명을 믿는 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2024 시즌이 라스트 댄스일지를 스스로 물어본다고 해요. 자신한테. 최강 야구를 계속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구장에 똑같이 가는데 매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네. 최강 야구에도 그런 설렘이 있습니다. 최강 야구가 질리지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장시현 PD가 선정을 어렵게 했습니다. U18 대표팀과의 경기 22시즌 때는 두 경기 모두 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절대 못 이긴다고 얘기했는데 그 평가를 뒤집어 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 올스타의 엔드게임. 네. 네, 뭐 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세 네. 번째는 군산 상일고와의 2차전.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2연패 당하는 분위기였었죠. 다음 경기가 올스타전이었는데 7회 즈음에 그냥 다 취소하라고 이렇게 해봤자 뭐하냐. 그냥 올스타 경기 하지 말자. 막 이렇게 얘기할 뻔하다가 8회에 박재욱 선수의 역전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스타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7회 끝나고 나서 이거를 다 없애! 우선 다 취소! 이러고 이제 8회, 야, 다시 준비해!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정프로는 어때요? 저는 이제 매 경기마다 다 솔직히 기억에 남지만 KT 위즈와의 개막전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면 그때 정성훈 형의 말로 없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연습 진짜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이 중요한 순간에 말로 없는을 딱 치면서 프로팀을 상대로 이겼잖아요. 그 경기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아쉬운 경기들도 졌던 경기들도 많이 기억에 남고 정말 프로에서 했던 경기처럼 매 경기마다 다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내년 시즌 3가 더 기다리십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야구 이슈다에서도 최강야구와 한 시즌 같이 보냈잖아요. 네. 2024 시즌에는 어떤 스토리로 또 여러분과 최강야구 이야기를 나눌지 저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